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캣비우드가 인터뷰를 단행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갑니다. 자,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작은 주식도 다 올랐고요. 또 큰 주식들도 다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건 왜 올랐을까요? 단순해요. 지난 5일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주식이건 간에 여러분 계속 떨어지지만 않아요. 떨어지게 되면 또 오르게 돼 있고요. 또 너무 오르다 보면 또 조정이 와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는 주식이 있다면 그땐 줍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럴 때는 또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빠질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1.68%는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어저께도 1%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또 1.68. 왜 올랐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그 배당금을 올려준다 그랬어요. 무려 10%나 또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고요. 애플은 어제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으로 오늘 또 좀 올랐습니다. 자, 구글 계속 오르죠. 스물스물 1.32%나 올랐고요. 아마존도 올랐고요. 자, 테슬라도 계속 오늘 많이 올랐는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55.83, 1.52%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향하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요. 조만간 760도 무난하게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요, 지난 5일간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게 버텨줬죠. 굉장히 힘이 좋아졌습니다. 자, 사실 테슬라는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 10월 달에 이제 3분기 발표를 앞두고서는 충분히 $800 돌파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예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월 달 전후로 해서 $800 무난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그 지원금 발표가요, 테슬라에겐 정말 큰 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더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8,000를 싸게 주는데 여러분 정말 엄청난 호재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베를린 공장과 그리고 텍사스 공장이 임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이 여간에 충분히 $800 이상 돌파하고요. 그리고 $900도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계산하고요. 여전히 테슬라 주식이 싸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캣비우드가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요,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돈나무 누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is visionary, he sees the future so clearly. 제가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했죠. 일론 머스크는 비저너리라는 거예요. 비저너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아서 뚫고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 비저너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아는데 정말 명쾌하게 볼 줄 안다라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그것을 치고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냐면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 언론들과 미국 국민들이 항상 했던 얘기였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유명한 경제 잡지죠. 포브스지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을 다뤘었거든요, 과거에. 스티브 잡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비저너리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초록 색깔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지니어, 천재다, 이노베이터, 혁신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번에 아이폰 13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도 식상하죠. 혁신이 있었나요? 하나도 혁신이 없죠. 정말 뭔가 천재적인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죠. 아이폰 12와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실망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폰 13이 나왔는데 하나도 혁신이 없을까요? 그건 스티브 잡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CEO 팀 쿡은요, 혁신가가 아니에요. 지금의 CEO인 팀 쿡은요, 비저너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정가예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 스티브 잡스가 이뤄놓은 것에 관리하고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없기 때문에 혁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스티브 잡스에게 붙었던 별명 비저너리, 지니어스, 이노베이터 이러한 이름이 지금 그대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 돈나무 누나가 이 CEO인 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완전히 비저너리인 거예요. 완전히 이건 천재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볼줄한 눈이 있다라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의 CEO인 이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 클리어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CEO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기업은 정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CEO의 역량.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비저너리가 이끌어가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테슬라 투자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돈나무 누나가요,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do believe there are chip shortages. 자, 반도체 부족 현상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The world is going digital. 자, 세상이 지금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은 계속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요. I believe chips are the new commodity. 앞으로 반도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Chips are going to be what Dr. Copper has been in the industrial world. 자, 산업화 시대에 구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었거든요. 산업화 시대의 구리는요, 전체적인 어떤 가격 변동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정도로 구리 산업, 구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리에 대해서 Dr. Copper라고 합니다. 구리 박사라고 부를 정도로 구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봤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결국은 구리가 아니라 반도체가 핵심 상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반도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계속 중요할 거라는 거죠. 자, 이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반도체 회사에는 반드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요. 향후 10년, 한 20년 동안 계속 반도체는 호황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있죠. AMD가 있죠. ASML 있죠. 여러분, 엔비디아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고 파는 건 여러분 개인 선택이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죠.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안 오른다. 떨어질 것만 남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돈나무누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반도체는요. 향후 10년, 20년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클라우드 산업에도 너무 많이 필요하죠. 게임 산업요. 게임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게임 산업에 반도체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전기차요? 또 엄청나게 필요하죠. 온 세상이 전기차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반도체 회사들은 호황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엔비디아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ASML 반도체 이 만드는 장비 회사죠. 지금 ASML도 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이 없죠. 조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 사두세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요 뭐 ETF도 있겠지만요. 그냥 저는 ETF보다는 개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클리어하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계속 제 영상에서 엔비디아도 꾸준히 다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ASML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뭐 2개 하겠다면 2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받은 질문들은요, 중국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죠.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크랙다운, 굉장히 지금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질문에 대해서 돈나무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I don't think it's very friendly place for capital now.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자본을 중국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적합한 장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 지금 현재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계속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부분인데 두 번째로요. What we do want to avoid is very high margin company.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그 회사들은 굉장히 고마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하이 마진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텐센트, 알리바바, 뭐 틱톡 이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던 중국 그 기업들, 빅테크들이죠. 중국의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를 피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핑크빛 굉장히 재미난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이 지금 혹시나 지금 상황을 보고 자신의 결정을 되돌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oops! 하면서, we made a mistake, we're open for business. I don't think Xi Jinping will do that. 그러니까 시진핑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판단을 미스테이크 했네? 내가 기업에 대해서 다시 풀어줄게. 내가 다시 빅테크 기업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오픈시켜줄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진핑이 그 공동부유라고 하는 자신의 철학을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당분간은 이런 노선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투자는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지금 해야 될 때랑 그냥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질문은요,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가상화폐 중에 하나를 산다면은 돈나무나는 어떤 걸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돈나무나가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좀 합법적인 수단으로 계속해서 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질문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소유한다면 60%는 비트코인, 40%는 이더리움을 가져가겠다. 즉 6대4 비율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한 게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래를 전망하는데 향후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45만 달러거든요. 앞으로 50만 달러, 즉 10배 이상은 뛸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밝혔거든요. 일단 현재 회사들이, 각 기업들이 해지 수단으로, 즉 해지 수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다 전환시킬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먼저 치고 나간 것처럼 각 기업들이 분명히 일부 현금들을 비트코인으로 전환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 있죠. 기관 투자가들이 자신들의 펀드의 5%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져가지 않을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는 가져간다면 50만 달러는 좋게 돌파하고도 남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그 돈나무나의 예측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요, 여러분들도 그냥 비트코인 투자를 여러분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기관 투자가들이 가져갈 것처럼 5%나 이렇게 가져가면 비트코인에서 충분히 저는 재미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 같냐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혁신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다. 창조적 파괴, 기존 산업을 완전 대체시켜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혁신들이 5년, 10년 내에 정말 무섭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그 사업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또 여러 가지 은행 쪽이나 핀테크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실 왜 이런 기업들이 중요하냐면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기존에 없는 그런 산업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플랫폼 기업, 그죠? 구글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페이스북, 정말
없던 일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뭐 애플 할 것 없이 정말 여러분 지금 현재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그런 혁신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빅테크들이 중심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요, 여러분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들이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 그 또 가운데 새로운 또 투자처들이 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계속 이런 혁신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본소득을 더 몇 배씩 늘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정교수TV였습니다.